사위하고 며느리가 크루즈를 한 번도 안 타봤다는 거예요. 멀미하면 어떡하냐, 허리케인을 만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영 내켜하질 않는 거예요. 내 환갑이야, 내 생일이야,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사위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 특히 이런 환갑, 칠순 여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뽀리의 영신이요, 최은숙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찐으로 만 60살이 되었습니다. 우, 여기 막 CG 나올까?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자, 제가 좀 친한 언니들이 계신데요. 언니들이 제가 이제 언니 나 정말 60살이 됐어요 라고 했더니 Welcome to 60s 라고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60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겪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환갑이라고 해도 옛날처럼 잔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짧은 여행 정도?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남편 환갑 때 아주 대박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랬더니 제가 환갑이 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뭘 해야 되지? 뭘 해줄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사자인 나한테. 하여튼 눈치를 보니까 준비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걱정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크루즈 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들네 가족, 딸네 가족, 저희까지 어른 6에 애들 5명이 5박 6일 크루즈를 다녀왔습니다. 크루즈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동부 쪽이요, 출발 항구도 많고 들리는 곳도 많아요. 특히 제가 사는 조지아주에서는 플로리다에서 바하마나 뭐 캐러비안 이쪽으로 가는 크루즈를 정말 많이 타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8개월짜리 손녀가 있어요, 저희 딸한테. 그러니까 딸이 비행기 타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딸네 집에서 가까운 LA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크루즈는 뭐 다 아시겠지만 all inclusive죠. 자는 거, 먹는 거, 뭐 뭐든지 노는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밥 걱정, 청소 걱정, 뭐 빨래 걱정, 뭐 빨래는 돈은 좀 내지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남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장시간 가족여행 때문에 해야 되는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온 가족이 편한 여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손주가 5명이나 되잖아요. 8살, 5살, 2살 반, 8개월 이렇게거든요. 그런 애들을 돌봐주는 데이케어가 크루즈에 있습니다.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갔던 크루즈는 3살 이상은 돈을 안 받아요. 3살 조금 넘은 애들도 기저귀를 차느냐 안 차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3살 아래의 타들러들은 1시간에 한 6불에서 8불 정도 그렇게 돈을 받고 애들을 봐줍니다. 근데 가끔은 데이케어 프로그램이 없는 크루즈도 있다고 그래요. 뭐 VIP 뭐 이런 크루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손주들과 같이 크루즈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건 좀 알아보시고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한테 크루즈를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위하고 며느리가 크루즈를 한 번도 안 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미하면 어떡하냐, 풍랑을 만나면 어떡하니까,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을 만나면 어떡하냐 하면서 영 내켜하질 않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고등학생 때 가족여행으로 크루즈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환갑이야, 내 생일이야,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사위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같이 가죠. 당연히 반강제로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키미테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키미테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 귀 밑에다 붙이는 패치형 멀미약인데 그게 상품명이에요. 패치형 멀미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존에 있는지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 역시나 아마존에 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종류가. 그래도 또 이제 애들이 붙일 수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만화 캐릭터가 그려있는 패치를 샀거든요. 저는 아마도 이 아마존 중독일지도 모르겠어요. 뭐든지 아마존에 뒤져보면 다 나와요. 한국에서 쓰는 키미테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생산지는 다른 걸 산 거죠. 근데 정말 너무 잘 들어요. 사실 크루즈선은 워낙 크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일부러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아 이건가 뭐 이 정도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폐치형 멀미약을 저희 남편하고 아들이 쓴 거예요. 배가 항구에 닿으면 이제 기항을 하잖아요. 그때 익스커션이라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카보 멕시코를 갔는데 그 멕시코에 이렇게 브릿지 같은 어떤 돌덩어리가 있어요. 섬이 사람 안 사는. 그래서 그거를 보러 배를 타러 가는데 그날 파도가 있어서 굉장히 꿀렁꿀렁 거렸거든요. 그때 폐치형을 붙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안 했는데 제일 건강하게 맨날 큰 소리 치는 두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붙이고 정말 안 하더라고요. 아, 이게 키 밑에만 잘 듣는 게 아니고 아마존에서 파는 그 미제, 이 멀미약도 잘 듣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그게 임신부도 안전한 것들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사실은 아마존에 들어가서 뒤지시면 되는데, 그럼 영어로 뭐라고 쓰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아마존 AI 기가 막혀요. 패치형 멀미약 이라고 한국말로 쓰면 그 제품이 나와요. 벌써 아시고 계셨으면 뭐 너무 죄송합니다. 또 저만 아는 줄 알고 했어요. 어쨌든 만약에 이 키 밑에가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요, 이 영상의 아래 부분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5박 6일의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 크루즈 여행에서 굉장히 특별한 거 몇 가지를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낀 거는요, 크루즈 여행에 자녀를 동반하는 그런 가족 여행객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그러니까 이번까지 5번이죠. 크루즈를 갔고 바하마, 캐러비안, 뭐 알래스카 이런 데를 다녔는데요. 그때 느꼈던 거는 승객들 중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크루즈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은퇴 후에 노후를 즐기는 여행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밥도 주지, 뭐 침대도 다 정리해 주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저희처럼 노부모님, 자녀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가 이렇게 온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환갑을 기념해서 온 가족 11명이 크루즈를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던 거예요. 크루즈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매일 저녁에 이제 디너를 좀 이렇게 포멀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족 단위로 앉아서 뭐 생일 축하도 하고 애니버서리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게 정말 큰 변화로 느껴져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크루즈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느낀 점은요, 에이시안 승객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번에 탄 크루즈가 LA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동부보다는 에이시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서부에서 출발했던 알래스카 크루즈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에이시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그럼 이제 뒷 배경에 다른 승객들이 많이 찍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백인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 인도, 한국, 뭐 일본, 필리핀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시안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미국 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에이시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크루즈에서는요, 아침 뷔페에 김치하고 흰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손주들이 한국밥을 찾길래 미역이 나온 거예요. 생미역. 그것도 그 생미역 초무침은 안 하고 완전히 생미역인 채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섞어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미역을 죽에다 섞어갖고 간장을 넣어서 그게 미역죽이라고 속여서 먹였습니다. 제가 생미역을. 어쨌든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약간 이 동부와 서부의 차이랄까 하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기항지가 차이가 있었어요. 동부에서 거프 오브 멕시코, 지금은 거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또 이제 뭐 지도에 나오기도 하죠. 멕시코만 쪽으로 가는 크루즈 여행을 하려면 그 바하마, 캐러비안, 멕시코 이런 곳에 섬들에 굉장히 많이 기항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배들은 밤새 운전을 하고 기항지에 도착을 하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그 섬에 들어가서 뭐 집차도 타고 스노클링도 하고,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치첸이차 보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서부에서 타는 크루즈는 5박 6일 일정 중에서 태평양 망망대해를 무려 4일간을 정말 주구장창 물 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 카보 샌 루카스라는 멕시코 항구에는 전날 12시인가 1시, 오후 1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오후 1시에 나오니까 결국 1박만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익스커션, 액티비티를 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첫날 도착한 날 오후에 나가서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오전이니까 시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한 게 LA에서 멕시코를 가는 크루즈는 배 밖에서 하는 액티비티를 즐기는 것보다는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잘 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5박 6일간의 환갑 기념 크루즈 여행은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직 어린 손주들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나눠서 또 데이케어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성심성의껏 애들을 잘 돌봐주더라고요. 뭐 공부 같은 걸 하는지 뭘 만들어서 쓰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이 크루즈를 계획하고 여행 준비를 해와서 그런지 사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가족들의 수가 많으니까 차가 몇 대씩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크루즈 여행이 가족 여행으로 하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그동안 은연중에 크루즈는 어르신들의 여행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손주부터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주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특히 이런 환갑, 칠순 여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또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